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퍼레이드 태풍 카눈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새벽 제주도를 통과해서 현재 남해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오전 9시쯤 경남 남해안을 거쳐 오늘 밤 9시쯤엔 수도권 부근에 접근할 전망입니다. 먼저 태풍이 지나간 제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용 기자. 네,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제주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제주에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강한 바람과 장대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북상하면서 비바람은 잠시 잦아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태풍 카눈은 오늘 새벽 4시쯤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로 제주 성산동 쪽 약 150km 부근 해상을 지났습니다. 지금은 통영 남쪽 약 60km 해상 부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아침 9시쯤 통영 서쪽 약 30km 부근 육상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밤사이 제주에는 시간당 20mm 내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한라산 지역에는 26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바람도 초속 30m로 강하게 불었습니다. 제주 지역 곳곳에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엔 제주 구자읍 새아리에서 5개 케이블선의 불이나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간판이 흔들리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22건의 태풍 피해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 등이 전면 중단되면서 제주를 찾은 여행객 약 2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도 오후까지 항공편 결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 늦게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태풍 카눈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남 남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노도일 기자. 네, 저는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의 긴장감 상당할 것 같습니다. 바람 많이 붑니까? 네, 이곳 삼천포항은 바람이 거세졌다 잦아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도 계속 내렸는데요. 태풍이 이곳으로 상륙하는 만큼 비바람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태풍이 남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오늘 새벽 0시에 경남 지역 전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보 발효와 함께 통영대교와 거제대교, 남해대교 등 주요 해안교량도 양방향 모두 통제됐습니다. 경남 지역 하천 산책로 등 400여 곳도 주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비상 3단계 근무체제에 들어서며 공무원 1,300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등 18개 시군에서 2,940명의 주민도 대피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항구와 포구에는 어선 14,000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사천 락 페스티벌과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 등 예정됐던 일정들은 연기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거제 191.7mm, 북창원 188.4mm의 비가 내렸는데요. 남해안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오늘까지 최대 4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2시간 후부터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이어서 태풍이 근접하고 있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요,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위치해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초긴장 상태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원 기자. 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의 비바람 지금은 얼마나 거셉니까? 네, 이곳 마린시티는 현재 앞을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은 2시간 뒤 부산과 가장 가까워지는데 순간 최대 초속 40m에 이르는 강풍이 예상돼 초긴장 상태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마린시티 상인들은 태풍 북상 소식에 미리 내부 집기를 모두 뺐고 차수벽과 하판도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가게를 덮치면서 올파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는 이른바 빌드이풍까지 불어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부산도시철도는 오늘 첫 차부터 지상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부산에서는 공장 지붕이 날아가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0mm 안팎의 비가 내린 부산과 울산에서는 오늘 300mm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는 붕괴 우려 지역의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고 하천 산책로 등 저지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밭에 침수됐던 울산 태화시장에는 분당 100톤 이상 물을 뺄 수 있는 대용량 방사포와 배수펌프 등이 배치됐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만일의 세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마린시티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지금 부산 상황 보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카눈이 이제 막 부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상 중인 태풍 카눈 중심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남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 남해안 일대도 지금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 상황은 여수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성 기자. 네,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남 쪽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여수 지역은 확실히 어젯밤보다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바람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국동항에는 이미 1,500여 척의 배가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강풍 반경이 300km를 넘는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하는 오전 9시쯤 전남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밤사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여수의 한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오늘 새벽 5시 기준 여수 63mm, 완도 41.5mm, 강진구는 54.6mm입니다. 전남 지역엔 낮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어선 2만 7천여 척이 항구로 대피했고 일부는 육지로 끌어올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큰 비를 몰고 오는 태풍 카눈이 대조기와 맞물리면서 피서객 안전을 위해 전남 지역 해수욕장들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초속 35m의 강풍이 예상되면서 광주 송정에서 목포 구간 KTX와 SRT 운행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광주, 무안, 여수공항의 항공편 결항도 잇따르고 있고 섬으로 가는 백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자, 서울의 빗줄기 아직까지는 약한 편이지만요. 낮부터는 이 비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태풍이 몇 시쯤에 수도권에 다가올 예정입니까? 네, 태풍 카눈은 오늘 밤 9시쯤 서울 동남쪽 40km가량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 광화문 광장에도 출근길부터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있는데요. 서울은 잠시 후 오전 10시쯤부터 비바람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오전부터 내일 모레 새벽까지 100에서 200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또 초속 15에서 25m가량의 매우 강한 바람도 곧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일부 하천은 통제된 상태고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하천 순찰단도 가동 중입니다. 서울시는 24시간 2단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반지하 등 저지대에 위치한 침수 취약 가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 중입니다. 태풍은 내일 자정쯤 서울 북동쪽 약 40km를 지나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에 정부는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네,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인 기자,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카눈의 북상에 대응해 행정안전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3단계로 올린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11개 시도 79개 시군구에서 7,606세대, 1,373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전국도로 389개와 분치주차장 252곳, 하천변 499곳이 사전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등 국립공원 21개 공원, 613개 탐방로도 모두 막았는데요. 중대본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중대본은 하천변이나 계곡 등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마비도 불가피한데요. 김포와 제주 등 14개 공항 항공기 337편이 결항됐고 여객선 98개 항로 128척도 끊겼습니다. 중대본이 공공기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한 상황에서 일부 민간 기업도 출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구 등
교육청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단축 수업이나 휴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앞서서 태풍이 닥친 일본 규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순간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큰 비가 내리면서 주민 13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상황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거세게 흔들리고 우산은 힘없이 뒤집혀버립니다. 지난주 오키나와를 덮친 태풍 카눈이 이번엔 일본 규슈 지방을 휩쓸고 가면서 68만 가구, 주민 13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台風周辺、かなり発達した雨雲が見られる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 가고시마에선 최대 순간 풍속이 40m를 넘어섰고 미야자키 일부 지역에선 이번 태풍 영향으로 약 일주일 동안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됐고 선박과 철도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약 2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강풍으로 물건에 맞거나 넘어지는 등 최소 9명이 다쳤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거나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도 규슈 지방에 2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7호 태풍 란까지 다가오면서 일본의 태풍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건요. 이 태풍 카눈 한반도를 종단으로 가르면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네, 2002년 한반도를 비스듬히 관통했던 태풍 루사테처럼 큰 피해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진 비에 도로가 온통 흙탕물 투성입니다. 차량들은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 보지만 바퀴까지 물이 차올라 이내 멈춰섭니다. 바짓단을 걷어올린 사람들도 위태롭게 발을 내딛지만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태풍 루사는 2002년 8월 전남 고흥에 상륙해 21시간 만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강릉에는 연평균 강수량의 62%에 달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시속 18에서 23km의 느린 속도로 비스듬히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냈는데 이동 경로가 이번 태풍 카눈과 비슷합니다. 카눈은 최대 풍속이 초속 32m로 통영 서쪽에 상륙해 18시간 동안 한반도를 종단할 걸로 예상됩니다. 태풍 루사 당시 사망과 실종자는 246명, 이재민은 6만 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는 5조 1천억 원을 넘어 역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가 루사 때와 비슷하게 전망되는 만큼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 태풍 카눈 오늘 한반도 내륙을 정중앙으로 관통할 예정입니다. 네, 안중배 부산대 대기환경학과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해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아까 저희가 리포트에도 잠깐 중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수님이 느끼시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창밖으로 이제 많은 비가 내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예. 나뭇가지가 이제 심하게 흔들리는 걸 볼 때 아주 세찬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카눈이 현재 남해안 지역까지 왔는데 현재 세력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예, 기상청에 따르면 이제 태풍이 이제 잠시 후 9시경에 통영 서쪽 한 30km 지점 상륙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중심 기압이 약 한 970 헥토파스칼, 그다음에 최대 풍속이 초속 35m로 강태풍이고요. 그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초속 한 15m 정도 바람이 부는 지역을 강풍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그 강풍 지역이 330km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반도를 다 덮을 정도의 그런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상륙 시에는 다소 세력이 약해지긴 하지만 여전히 강태풍인 상태를 유지한 채로 이제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뭐 초속 30m, 40m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초속 30m 이러면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어떤 정도의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35m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강태풍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이제 달리는 기차가 이제 넘어질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이제 풍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카눈이 이렇게 갈지자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한반도를 상륙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력이 더 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뭐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먼저가 이제 그 태풍이 발달해서 진행하는 그 북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태풍이 이제 해양으로부터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받으면서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고요. 네. 특히 그 남해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그 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2도 내지 3도 높은 28도에서 30도 정도의 이제 고수온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풍이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제 한반도로 올라올 수 있었고요. 네. 둘째는 이제 이번 태풍 카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느리다는 거거든요. 느린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느린 속도도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요. 네. 속도가 느린 만큼 이제 바다로부터 충분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이제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태풍 카눈 경로도 참 특이합니다. 한반도를 내륙으로 관통한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례적이거든요. 왜 바다로 향해서 가지 않고 내륙을 향해 오는 건가요? 예, 이번 태풍 카눈의 이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할 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기상청 자료를 보면은 태풍이 한반도를 이렇게 남부로 관통한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남해에 상륙한 태풍들은 상륙 후에 모두 북동진해가지고 동해로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 중심으로 한 그 내륙 지역의 그 많은 지역들이 예. 그나마 이제 태풍의 피해가 적은 왼편 지역에 놓여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정중앙으로 관통할 뿐만 아니라 네. 이동 속도가 대단히 느립니다. 그래서 상륙 후에도 한반도에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예. 그 엄청난 양의 그 폭우와 강풍이 전국적으로 이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그 한반도를 가로질러 북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태풍이 초기 진행 과정에서는 태풍의 방향을 리드해 줄 수 있는 뚜렷한 그런 중위도 기압계가 없어서 이제 갈지자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그 한반도에 만들어진 그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대륙 고기압 사이 골짜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8월 7일 이후에 이제 이 태풍이 방향을 잡고 우리나라 쪽으로 쭉 북상을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네. 예.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 힘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카눈이 지난해 큰 피해를 입힌 이 태풍 흰남노와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카눈이 예. 흰남노급만큼 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 그 흰남노가 그 남해를 스쳐갈 때는 지금 이 카눈보다는 약간 좀 다소 규모나 이제 강도에 있어서 좀 강했어요. 근데 이번 태풍은 그와 달리 그 당시 태풍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강하긴 했지만 부산 지방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네.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이 그 태풍 진행 방향 왼편에 놓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한 반경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태풍의 진행 속도가 당시 빨라가지고 태풍이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근데 이번 카눈의 경우는 이제 한반도를 정중앙으로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체류하는 시간이 대단히 길기 때문에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내륙을 관통을 하면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태풍은 이제 따뜻한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원료로 해가지고 작동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풍이 일단 육지로 상륙을 하면은 수증기 공급이 끊어지면서 세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상륙을 한 경우에도 이 태풍 자체가 갖고 있는 크기가 거의 그 직경은 한 600km 정도 되거든요, 현재.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수증기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서 쉽사리 이렇게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눈의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 도달할 때 예상 최대 풍속이 초속 24m, 그다음에 강풍 반경이 250km 정도로 이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막강한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걱정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언제쯤 올라올까, 또 올라오는 과정에 약화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겠는데 어느 정도 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예, 수도권에는 아마 오늘 제가 보기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정까지가 이제 최대 고비로 예상되고요. 네.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시기는 아마 그 오후 한 9시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예상하는데. 네. 이 수도권을 통과할 때도 이 중심부의 그 풍속이 초속 20m가 넘을 정도로 이제 그 태풍으로서의 위험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태풍이 신우주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이제 그때가 내일 밤 9시 정도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이제 초속 한 17m 정도 낮아지면서 태풍이 아닌 중위도 저기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태풍권에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태풍 카눈 진행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이태형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태형 기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태풍의 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먼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태풍 카눈은 이 새벽 3시쯤에 제주 부근 동쪽 해상을 지나서 이 강도 강해서 현재는 다행히 이제 중으로 바뀐 상태인데요. 네. 이 남해안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오전 6시 기준으로 보면은 위치는 통영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기상청은 카눈이 이제 잠시 뒤인 오전 9시쯤에 통영 인근 남해안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카눈은 그 한반도 상륙이 임박하면서 이 강도가 중 수준으로 약해지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코 이 중이라고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초속 25m에서 32m 수준으로 이 지붕을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나무가 뽑힐 정도의 위력입니다. 이 남해안에 상륙한 카눈은 이후 내륙을 관통하면서 종단한 형태로 북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카눈이 지나고 있는 남해안 지역 분들 굉장히 초긴장 상태일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출근 시간이 임박해 있고요. 갈등하지 마시고 차는 집에 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퇴근 시간대쯤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태풍이 올라올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카눈이 한반도를 통과할 때 이동 속도가 느릴 거다 이런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지금 카눈이 국내를 지나가는 속도를 보면은 그 일반적인 자전거 주행 속도와 비슷한 시속 20에서 25km 사이인데요. 이 태풍 평균 이동 속도가 시속 26에서 42km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카눈은 느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1개월 전에 발생했던 이 흰남노 보면은 당시에 그 가을철에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이 시속이 굉장히 빠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 카눈은 이제 한여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고기압이 그 대기의 상하층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태풍 주변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있어서 이 속도가 느린 건데요. 또 이 카눈이 당초 이 규슈 남단 쪽에서 일본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방향을 틀고 한반도 쪽으로 오게 되면서 운동 법칙이 바뀌면서 이 시속이 급격하게 느려지게 된 겁니다. 네, 태풍 속도가 느리다면 그만큼 내륙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피해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예보에 의하면 18시간 전후요 정도를 이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시간이 그런데요. 그 시간이 길수록 피해 시간은 오래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또 많은 비도 또 내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태풍이 더더욱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디 뭐 산사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어떤 것들을 좀 시설물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수일 전에 우리나라 특히 남부지방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400-500mm 이상의 엄청난 비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집안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고요. 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뭐 300-400mm 정도의 그 많은 양이 또 예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러져 있는 집안에 또 많은 비가 온다면 더더욱 그 산사태 우려나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풍 카눈 과거 큰 피해를 남긴 이 태풍 루사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자, 이태영 기자, 역대 태풍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좀 해주세요. 네, 그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흰남도를 말씀드리면은 흰남도는 역대 세 번째 강한 위력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예. 당시 그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던 이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 경북 포항에 있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면서 7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이 가장 큰 피해를 안긴 태풍을 꼽자면 200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했던 루사입니다. 네. 이 강원도 강릉에 하루에 그 8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었는데요. 이 재난 수준으로 많은 비였습니다. 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내린 비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당시 태풍 루사로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이 됐고요. 그리고 역대 가장 많은 5조 1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예. 이 풍속으로만 보면은 2003년에 발생했던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네. 이 초속 60m의 기록적인 강풍에 이 네. 대형 크레인이 휘어질 정도로 강력했는데요. 네. 이 당시에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인명 피해를 보면은 1959년에 한반도에 상륙했던 사라가 이 844명으로 해방 이후에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예. 1972년에 발생한 베티도 51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태풍 카눈 최대 풍속 초속 32m 중등급으로 상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바람 세기 이 정도면 굉장히 위력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초속 32m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시속으로 환산해 보면 차량 속도로 보면 약 100km 이상이 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요. 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 자, 일본 규슈에도 이제 한때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시간당 또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측되는 그 위험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가로수가 뽑히거나요. 예. 뭐 당연히 서 있기도 힘든 정도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비도 또 내릴 머금고 있기 때문에요. 예. 침수라든지 산사태, 예. 특히 저 가슴 아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농가나 이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 그런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배수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네. 배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초속 32m의 그 세력이라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km로 달릴 때 창문을 열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거의 뭐 머리를 내놓기가 힘들고 굉장히 위험한 속도죠. 그 정도, 더더군다나 이것이 바람이 균일한 속도로 부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강하게도 불고 이게 변동이 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풍이 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태풍 카눈 계속 북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강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카눈은 이제 계속 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오전 6시쯤에 이제 남해안 상륙이 임박하면서 이제 강도 중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카눈은 10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에 청주 남쪽 60km 부근에 다다를 때까지 강도 중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네. 이후에 오후 9시 그 서울 남쪽 40km 부근, 그리고 11일 자정이죠. 서울 북쪽 40km 지점을 지나면서 위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북한 평양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오늘 밤 9시쯤 이제 태풍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심 지역에 있는 또 시민들은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심지에서 이제 퇴근 시간 전후에서 상당히 좀 이 수도권 지역에 그 강한 태풍이 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차를 가지고 나오셨다면 회사에서 두시고 들어가시길 당부드리겠고요. 특히 이 도심 지역에서는 간판이라든지 시래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락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걸 견고하게 부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아예 띄어서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특히 이 반지하 같은 경우에 이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래주머니를 확보해서 막는다든지 특히 또 이런 침수가 왔을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 본질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침수는 침수 현상이 일어나면 자기 집만, 본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웃도 다 그럴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요.
같이 그런 위험을 공유하시고 네. 같이 대피하시거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중계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 태풍 카눈 오늘 새벽 제주도를 통과해서 현재 남해안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후 오전 9시쯤 경남 남해안을 거쳐 오늘 밤 9시쯤에는 수도권 부근에 접근할 전망입니다. 먼저 태풍이 지나간 제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용 기자. 네,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밤 제주에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강한 바람이 몰아쳤고 비바람도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는 지금은 비바람이 잠시 멈췄고 그리고 지금은 평온한 상태를 찾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태풍 카눈은 오늘 새벽 4시쯤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로 제주 성산동 쪽 약 150km 부근 해상을 지났습니다. 지금은 통영 남쪽 약 60km 해상 부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아침 9시쯤 통영 서쪽 약 30km 부근 육상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밤사이 제주에는 시간당 20mm 내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한라산 지역에는 26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바람도 초속 30m로 강하게 불었습니다. 제주 지역 곳곳에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엔 제주 구자읍 세아리에서 5개 케이블선에 불이 나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간판이 흔들리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22건의 태풍 피해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 등이 전면 중단되면서 제주를 찾은 여행객 약 2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도 오후까지 항공편 결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 늦게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카눈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남 남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노도일 기자. 네, 저는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 현재 바람이 많이 부나요? 네, 이곳 삼천포항은 조금 전부터 바람이 거세지면서 돌풍이 조금씩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도 계속 내렸는데요. 태풍이 이곳으로 상륙하는 만큼 비바람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태풍이 남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오늘 새벽 0시에 경남 지역 전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보 발효와 함께 통영대교와 거제대교, 남해대교 등 주요 해안 교량도 양방향 모두 통제됐습니다. 경남 지역 하천 산책로 등 400여 곳도 주민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비상 3단계 근무 체제에 들어서며 공무원 1,300여 명이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등 18개 시군에서 2,940명의 주민도 대피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항구와 포구에는 어선 14,000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사천 락 페스티벌과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 등 예정됐던 일정들은 연기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거제 191.7mm, 북창원 188.4mm의 비가 내렸는데요. 남해안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오늘까지 최대 4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2시간 후부터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어서 태풍이 근접하고 있는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위치해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원 기자. 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도 긴장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 비바람 얼마나 거셉니까? 네, 이곳 마린시티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은 1시간 반 뒤 부산에 가장 가까워지는데 순간 최대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돼 초긴장 상태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마린시티 상인들은 태풍 북상 소식에 미리 내부 집기를 모두 뺐고 차수벽과 하판도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가게를 덮치는 등 월파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는 이른바 빌딩풍까지 불어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부산 도시철도는 오늘 첫차부터 지상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부산에서는 공장 지붕이 날아가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0mm 넘게 내린 부산과 울산에서는 오늘 300mm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는 붕괴 우려 지역에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고 하천 산책로 등 저지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 때 침수됐던 울산 태화시장에는 분당 100톤 이상 물을 뺄 수 있는 대용량 방사포와 배수펌프 등이 배치됐습니다. 울산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마린시티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바람 소리 들으셨습니까? 지금 하동훈 기자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온 비바람 아주 거칠게 들리고 있고요. 계속 강해지고 있다, 이런 걸 직접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엔요, 북상 중인 태풍 카눈 중심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남 지역,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 남해안 일대도 지금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 상황은 여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성 기자. 네, 여수 북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남 쪽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여수 지역은 현재 빗줄기가 매우 강해진 상태입니다. 바람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국동항에는 이미 1,500여 척의 배가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강풍 반경이 300km를 넘는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하는 오전 9시쯤 전남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밤사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여수의 한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오늘 새벽 5시 기준 여수 63mm, 완도 41.5mm, 강진구는 54.6mm입니다. 전남 지역엔 낮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어선 2만 7천여 척이 항구로 대피했고 일부는 육지로 끌어올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큰 비를 물고 오는 태풍 카눈이 대조기와 맞물리면서 피서객 안전을 위해 전남 지역 해수욕장들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초속 35m의 강풍이 예상되면서 광주 송정에서 목포 구간 KTX와 SRT 운행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광주, 무안, 여수공항의 항공편 결항도 잇따르고 있고 섬으로 가는 백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자, 서울의 빗줄기 아직까지는 약한 편이지만요. 낮부터는 비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태풍이 몇 시쯤 수도권에 다가올 예정입니까? 네, 태풍 카눈은 오늘 밤 9시쯤 서울 동남쪽 40km가량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 광화문 광장에도 조금 전 30분 전보다 비가 이렇게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잠시 후 오전 10시쯤부터 비바람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오전부터 내일 모레 새벽까지 100에서 200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또 초속 15에서 25m가량의 매우 강한 바람도 곧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홍제천 등 주요 하천을 통제한 상태고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하천 순찰단도 가동 중입니다. 서울시는 24시간 2단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반지하 등 저지대에 위치한 침수 취약 가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 중입니다. 태풍은 오늘 밤 12시쯤 서울 북동쪽 40km를 지나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에 정부는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네,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인 기자, 정부 대응 상황 전해주시죠. 네, 카눈의 북상에 대응해 행정안전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단계를 3단계로 올린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11개 시도 79개 시군구에서 7,606세대 1,373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전국도로 389개와 둔치주차장 252곳, 하천변 499곳이 사전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등 국립공원 21개 공원, 613개 탐방로도 모두 막았는데요. 중대본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중대본은 하천변이나 계곡 등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마비도 불가피한데요. 김포와 제주 등 14개 공항 항공기 337편이 결항됐고
여객선 98개, 항로 128척도 끊겼습니다. 중대본이 공공기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한 상황에서 일부 민간기업도 출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구 등 교육청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단축 수업이나 휴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앞서서 이 태풍이 닥친 일본 규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순간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큰 비가 내리면서 주민 13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상황 최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거세게 흔들리고 우산은 힘없이 뒤집혀버립니다. 지난주 오키나와를 덮친 태풍 카눈이 이번엔 일본 규슈 지방을 휩쓸고 가면서 68만 가구, 주민 13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台風周辺、かなり発達した雨雲が見られる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 가고시마에선 최대 순간 풍속이 40m를 넘어섰고 미야자키 일부 지역에선 이번 태풍 영향으로 약 일주일 동안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됐고 선박과 철도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약 2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강풍으로 물건에 맞거나 넘어지는 등 최소 9명이 다쳤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거나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도 규슈 지방에 2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7호 태풍 란까지 다가오면서 일본의 태풍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태풍 카눈 한반도를 종단으로 가르면서 지나갈 전망입니다. 네, 2002년 한반도를 비스듬히 관통했던 태풍 루사테처럼 큰 피해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진 비에 도로가 온통 흙탕물 투성입니다. 차량들은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 보지만 바퀴까지 물이 차올라 이내 멈춰섭니다. 바짓단을 걷어올린 사람들도 위태롭게 발을 내딛지만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태풍 루사는 2002년 8월 전남 고흥에 상륙해 21시간 만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강릉에는 연평균 강수량의 62%에 달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시속 18에서 23km의 느린 속도로 비스듬히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냈는데 이동 경로가 이번 태풍 카눈과 비슷합니다. 카눈은 최대 풍속이 초속 32m로 통영 서쪽에 상륙해 18시간 동안 한반도를 종단할 걸로 예상됩니다. 태풍 루사 당시 사망과 실종자는 246명, 이재민은 6만 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는 5조 1천억 원을 넘어 역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가 루사 때와 비슷하게 전망되는 만큼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계속해서 태풍 관련 소식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먼저 김승배 본부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태풍 카눈이요. 이동 경로가 독특하다,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 전문가들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오는 건지 앞으로 지금 관통할 것이라고 해서 북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나왔는데 이게 또 변할 수는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처음 오키나와 지나서 중국 내륙으로 상륙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동차로 급커브 꺾듯이 동쪽으로 이렇게 꺾는 게 이례적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쭉 이제 동진을 하다가 일본 규슈 남쪽에서 또 한 번 좌회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규슈 남쪽을 상륙해서 우리나라 울릉도 쪽 부근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오면서 점점 더 서쪽으로 오면서 지금의 실로 우리나라 남해안 어딘가 상륙해서 충청도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 인근 이대로 또 북한 평양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게 저도 오랜 기상청 생활 태풍의 진로를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남해안 상륙해서 어디로 원만한 커브를 꺾으면서 동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보통 태풍의 진로인데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는 게 이제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를 그대로 관통하기 때문에
태풍이 뭐 오른쪽이 위험 반원, 왼쪽이 강한 반원 이렇게 따지는데 그거 따질 것 없이 그냥 강풍 반경 안에 또 유난히 강한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폭풍 반경 안에 동쪽과 서쪽이 우리나라 들기 때문에 그런 큰 피해가 우려가 되고요. 아까 태풍 루사를 말했는데 루사는 진로가 좀 다르죠. 그때 마산부근 상륙에서 강릉으로 빠져나갔는데 이 태풍은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우리 수도권까지 접근하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세력을 일생을 마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한 진로를 밟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풍의 경로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태풍이 흘러갈 때 어떤 지향류가 있는데 이번 태풍이 밑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게 태풍을 이끌어주는 또는 태풍을 밀어주는 어떤 그런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서 거의 이틀간 제자리에 정체하듯이 있으면서 태풍이 바닷속에 찬물을 끌어올리면서 일시 약해지기도 했는데 다시 방향을 틀은 뒤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지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지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제주도는 아마 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다행히 이 태풍의 중심이 제주도 동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 지금 이 시간 남쪽에 벌써 거제는 한 7시 현재 230mm 비가 내렸거든요. 이게 지금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뭐 200, 300 이렇게 내리지는 않고요. 주변에 높은 산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지리산이 있는 부근이라거나 자, 이 태풍이 바다에서 한 9시 넘어서 이제 그 사천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상륙한다 이 얘기는 태풍의 중심이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폭풍 반경이 좌우 한 110km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0km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서쪽에서 동쪽까지가 한 300k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국이 강한 강풍력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그런 지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그런 비가 우려가 된다. 그러면 지난번 장마 때 많은 비가 내려서 지금 지반이 매우 약해졌고 아직 피해 복구도 안 된 상태인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또 많은 비가 우려가 되니까 우선 상륙한 뒤 우리나라부터 멀어지는 그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서 더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남해안 통영 지역으로 해서 충청,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육지에 상륙해서 이 지금 예상했던 경로가 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와서도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급커브를 꺾지는 않고요. 변한다는 게 지금 일본과 미국 그 예상이 우리 한국보다 약간 서쪽인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중심이 서울의 오른쪽으로 지날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쪽은 뭐 그 수치 모델의 약간의 차이인데 서울의 왼쪽으로 지나는 이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런 어떤 차이는 그리고 오차 범위 내에서의 그 다 한미일 거의 비슷한 그 예상 진로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아직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다시 한번 폭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 피해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피해도 많이 발생됐고 그게 아직 복구 초기 단계밖엔 응급 복구 정도밖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수백 미리가 비가 오고 거기다가 또 태풍까지 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태풍의 진로가 기존에는 대부분 다 이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빠져나갔는데 이번 건은 수도권까지 남해안 쪽부터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직까지 서울 지역이나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풍이 직선으로 관통한 쉽게 말하면 이거를 당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비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더 높다 하는 부분이 걱정거리고요. 그만큼 대비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피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밤사이 대피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7천여 명이 일시 대피했다. 어디 지역에 대피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대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기자? 네, 지금은 이제 더 늘어나서 오전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명 넘게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네, 중대본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1개 시도에서 주민 1,300여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피 인원을 보면 경북 지역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이 밖에도 또 도로 통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로 389곳이 사전 통제돼 출입이 막혀 있습니다. 예. 이 또 새로 나온 그 하늘길과 백길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새벽 6시 기준으로 보면은 제주와 김해공항 등 전국적으로 337편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이 됐고요. 네. 이 항공기 결항은 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객선은 128척의 백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열차도 또 무더기로 중단됐습니다. 이 코레일 측은 남해안과 태백선, 그 경북선 일반 열차의 운행을 중단을 했는데요. 이용하시려는 고객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단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수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수도권이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동안 태풍이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 태세가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태풍이라고 하는 게 장마의 폭보다 더 위험한 게 거기 강한 바람이 와서요. 특히 5개 시설물이라든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간판이나 시래기라든지 또는 공사 현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 지역 같은 경우. 네. 거기에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폭우로 인한 피해도 물론 있겠지만 그 가설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태풍에 취약한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거나 추락하거나 파손돼서 이게 인도나 차도로 떨어졌을 때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붕이 날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피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이 도로나 인도나 이런 곳으로 떨어져서 제2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예. 자, 이제 우려와 걱정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카눈이의 태풍의 이 강도 아까 이태영 기자도 강에서 중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위력은 여전하다는 얘기 계속했잖아요. 기차를 쓰러뜨릴 정도다. 어느 정도 지금 위력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열차 무게가 1,000톤인데요. 이 성인 남성 몸무게 평균 70km 승객이 전부 탄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50톤에 달합니다. 이 1,050톤에 달하는 달리는 열차가 탈선할 정도면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력인데요. 이 바람은 이 초속 10m만 불어도 이 건물 간판이 떨어지고 우산이 뒤집혀질 정도입니다. 이 초속 25m부터는 이제 지붕 기와장이 날아가고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강도 중의 태풍은 초속 30m 이때부터 분류가 됩니다. 이 가로수가 뽑히거나 부러지고 낡은 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초속 35m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열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열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 강풍 분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또 어딜 건지 또 거기에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 피해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어떤 선박이라든지 그 침수라든지 바닷물에 의한 이런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농어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철에 키워왔죠, 농작물을. 그런데 지금 과수가 익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곧 추수가 얼마 안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의 낙과라든지 침수라든지 이런 그 농어가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농어촌과는 좀 다르게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전기시설물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어떤 정전사고, 감전사고, 또 침수사고 이런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대비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최고 수준인 비상 3단계까지 격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카눈이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 루사 때와 닮은 꼴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라인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로가 유사한 건 아니고요. 네. 그 태풍 루사가 굉장히 짧은 거리지만 우리나라 내륙에 지체하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러면서 강릉에 하루에 870.5mm라는 우리 하루 일 강수량 기록을 깼는데 이번 태풍 역시도 지금 상당히 느리게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오래 머문다는 지면이 지금 루사와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루사보다는 뭐 그렇게 많은 강수량 기록을 깨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어떤 강도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의 아까 말한 서울 같은 대도시 지금 이제 상륙하면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태풍의 오른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해운대 같은 곳은 고층 빌딩이 많은데 자, 이 지역에서는 이제 빌딩풍이라는 그러니까 보통 빌딩과 빌딩 사이에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보통 그 바람보다 2배 더 강해지는. 자, 서울 오늘 밤 분명히 약해진 상태에서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서울 같은 대도시에 이런 태풍의 중심이 이렇게 가까이 지나는 게 별로 흔치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대도시의 그 많은 빌딩 사이로 이 강한 바람들이 빠져나갈 텐데 또 역시 그런 빌딩풍들 그러면 바람이 더 강해지는 이제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태풍의 접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화면에는 지금 부산 이 시각 부산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도 비바람이 아주 거세게 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주 가장 피크 지금 바다를 지나면서 점점 남해안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칠 것 없이 달려온 태풍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내륙이거든요. 그러면 바다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붓냐면 처음 부딪히는 저 남해안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태풍이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북상을 할 텐데 그래서 남해안 상륙할 때 시점이 바다에서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더 힘이 더 피해가 큰 거고요. 점점 올라오면서 내륙을 지나면서 한 12시간여를 달려올 텐데 태풍의 중심 부근의 바람은 분명히 약해질 겁니다. 이건 바다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못 받고 또 내륙은 그 마찰, 거칠기가 있기 때문에 약해지긴 분명한데 우리나라 서울 통과할 때쯤에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을 한 초속 20에서 25m 정도 예상하거든요. 자, 이 정도면 아까 표현했듯이 그렇게 가벼운 그 바람이 아니거든요. 그 기와장이 날아갈 정도이기 때문에 그 서울 대도시는 시설물들 그 피해가 정말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재 기자를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경남 남해안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도일 기자. 네, 저는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의 긴장감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바람 많이 붑니까? 네, 태풍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도 계속 내렸는데요. 태풍이 상륙하는 1시간 후쯤이면 비바람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남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오늘 새벽 0시에 경남 지역 전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보 발효와 함께 통영대교와 거제대교, 남해대교 등 주요 해안 교량도 양방향 모두 통제됐습니다. 경남 지역 하천 산책로 등 400여 곳도 주민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비상 3단계 근무 체제에 들어서며 공무원 1,300여 명이 비상 근무 중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등 18개 시군에서 2,940명의 주민도 대피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항구와 포구에는 어선 14,000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사천 락 페스티벌과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 등 예정됐던 일정들을 연기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거제 191.7mm, 북창원 188.4mm의 비가 내렸는데요. 남해안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오늘까지 최대 4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2시간 후부터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태풍이 근접하고 있는 부산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위치해 있어서 큰 피해가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산 지역도 초긴장 상태일 것 같은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원 기자.
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바람이 거센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마린시티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은 1시간 뒤 이곳 부산에 가장 가까워지는데 순간 최대 초속 40m에 이르는 강풍이 예보돼 초긴장 상태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마린시티 상인들은 태풍 북상 소식에 미리 내부 집기를 모두 뺐고 차수벽과 하판도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가게를 덮치는 등 월파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는 이른바 빌딩풍까지 불어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부산 도시철도는 오늘 첫 차부터 지상 구간의 운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부산에서는 공장 지붕이 날아가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0mm 넘게 비가 내린 부산과 울산에서는 오늘 300mm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는 붕괴 우려 지역의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고 하천 산책로든 저지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밭대 침수됐던 울산 태화시장에는 분당 100톤 이상 물을 뺄 수 있는 대용량 방사포와 배수펌프 등이 배치됐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마린시티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하동훈 기자의 리포트 또 중계를 보셨습니다만 바람이 얼마나 지금 위력적인지 더 강해지는지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느껴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상 중인 태풍 카눈 중심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남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 남해안 일대로 비바람이 지금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남 지역 상황은 여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성 기자. 네,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보다 빗줄기가 더 강해진 것 같은데요. 전남 쪽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수 지역은 빗줄기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국동항에는 이미 1,500여 척의 배가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강풍 반경이 300km를 넘는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하는 오전 9시쯤 전남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밤사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여수의 한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오늘 새벽 5시 기준 여수 63mm, 완도 41.5mm, 강진구는 54.6mm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낮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어선 2만 7천여 척이 항구로 대피했고 일부는 육지로 끌어올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큰 비를 몰고 오는 태풍 카눈이 대조기와 맞물리면서 피서엔 안전을 위해 전남 지역 해수욕장들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초속 35m의 강풍이 예상되면서 광주 송정에서 목포 구간 KTX와 SRT 운행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광주, 무안, 여수공항의 항공편 결항도 잇따르고 있고 섬으로 가는 뱃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자, 서울의 빗줄기는 아직까지는 약한 편이지만요. 낮부터는 비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네, 수도권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몇 시쯤 수도권에 다가올 예정입니까? 네, 태풍 카눈은 오늘 밤 9시쯤 서울 동남쪽 40km가량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 광화문 광장은 출근길부터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서울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비바람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오전부터 내일 모레 새벽까지 100에서 200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또 초속 15에서 25m가량의 매우 강한 바람도 곧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일부 하천은 통제된 상태고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하천 순찰단도 가동 중입니다. 서울시는 24시간 2단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반지하 등 저지대에 위치한 침수 취약 가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 중입니다. 태풍은 오늘 밤 12시쯤 서울 북동쪽 약 40km를 지나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태풍 카눈 소식은 속보가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리포트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혁신안을 발표를 합니다. 비명계 의원들 공천 학살을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이 강성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찾아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어서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회의에서 권리당원보다 권한이 큰 대의원제 존폐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대의원제 폐지 또는 축소를 1만 6천 대의원보다 130만 권리당원들이 더 국민과 가까이 있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원외 지도부는 대의원제 대신 돈봉투 논란 등 당내 현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당권에 매몰된 대의원제를 놓고 그것이 혁신인 듯 외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힘을 빼고 권리당원의 입김을 강화하는 방향의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내 기반이 약한 친명계는 대의원 권한 축소가, 대의원 수가 많은 비명계는 현행 유지가 유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개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공천제도를 손보고 싶은, 그래서 비명계를 학살하고 싶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 사무실을 찾아 항의 시위를 하거나 혁신위를 응원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간담회에 초등학생들을 참석시킨 것이 논란이 되자 오염수는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고 반박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아이들을 볼모로 총선 준비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괴담 정치로 끌어들여 정치 선동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과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김은경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여훈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혁신안에 대의원제 축소 또 공천 룰 손질 당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의원제도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아무리 힘센 제왕들도 민주주의를 막을 수는 없었듯이 민주당의 민주주의 1인 1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선 패배, 지선 패배,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평가 등등은 없이 학살이라고까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공천론을 지금 이재명계 일색의 혁신에서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아직 발표는 아직 안 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안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비명계의 반발이 거센데 아무래도 이제 공천룰이 바뀌고 뭐 이런 개정에 대해서 여기가 화약고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김여훈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혁신위의 안을 발표가 이렇게까지 또 주목을 받는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혁신위가 민주당 전반적인 혁신 이런 걸 다루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명히 총선 룰을 전면 개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내용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아니 왜 혁신위가 지금 어떤 당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계파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부추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안에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혁신위를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니까 가장 지금 민주당의 위기라는 인식에서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위기를 타파하는 방법이 어떤 현재의 민주당 안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과 함께 또 그게 아니라 당내 어떤 잘못된 것들, 특히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의원들의 기득권 타파 이런 걸로 약간 서로 간의 그 목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충돌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1시 반에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김은경 혁신위가 정말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당내 혁신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안에서 또 당원들이 요구하는 혁신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담을지 상당히 오후에 어떤 주목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목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이제 내부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대의원제
요걸 바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지 혁신위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다른 당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지 않죠. 네. 제가 볼 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완전히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개딸들의 대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김은경 혁신위원장 스스로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도덕적인 어떤 기준 이런 거에 훨씬 못 미칩니다. 노인 폄하 발언 제대로 했잖아요 이번에. 거기다가 또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3년 동안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 게 아주 치욕스럽다. 치욕스럽다는 얘기도 있어요. 연봉 3억 이상씩 받아가면서 말이죠. 네. 그 치욕스러운 자리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민주당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반적인 그 도덕적인 기준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 집안의 신의 올케 싸움을 온 국민한테 지금 생방송을 했잖아요. 생중계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좀 꼴불견이었다 생각이 되고 네. 특히 지금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이게 결국 내년 총선 공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핵심에 있는 그 대의원제 축소 폐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친명계들이 바라는 거죠. 이걸 또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대로 발표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민주당에 불을 끌어왔다가 이 불을 완전히 대형 화재로 지금 번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붕괴시키지 않을까, 약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혁신위가 이재명 체제를 더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나온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더 해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너무나 당파적이니까 원래 혁신위원장은 이 뭐 진보 보수 이당 저당을 떠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좀 받고 좀 중립적인 분들이 해오는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태까지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친명계적인 그런 당파적인 그 위원장이 맡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민주당 리더십,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을 허물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엑스맨이라는 소문까지 막 돌고 있어요. 김영우 전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제가 이해합니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비명계가 반발하는 대의원제와 공천룰 개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이랑 권리당원이랑 표를 등가성을 맞추기에 1대1로 한다는 논의가 좀 유력하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두고 보시죠. 한 선 이상 공천 페널티 주겠다고 해서 반발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 이제 말을 좀 아낀 모양새인데요. 비명계는 대의원제가 이제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죠. 자, 그런데 이 대의원제 이 시점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지금 고쳐야 되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여기서 꼭 고쳐야 되는 겁니까, 혁신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지금 당장 해야 될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 이거부터 하는 게 보통 일의 순서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작년부터 계속 선거 패배 위기가 있다. 그래서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면 지금 혁신위가 가장 해야 될 민주당의 급한 일이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일까? 라고 국민들 보기나 당원들이 공감하기에는 이게 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고쳐지지 않은 한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나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게 오히려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면 어떤 그 팬덤 정치로 인해서 당의 언로가 막히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당내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가장 급한 제도가 대의원제 개편이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실효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물론 이제 대의원제나 다른 제도나 여러 가지 것들도 제도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가장 시급한 거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회 그 명칭이 그렇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위원회거든요. 예. 그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인경 혁신위원장이 1시 30분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발표를 해도 그걸 따라갈지 어떻게 될지 그 영향력 또 도덕성으로 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운영이 될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친명 비명계가 가장 첨예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르는 지금은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비명계의 반발은 뭐 뻔한 일이고 결국은 비명계 학살을 위한 대의원제 폐지 축소 아니냐 말이죠. 결국은 민주당을 더욱더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로 몰아갈 겁니다. 결국은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실패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군요. 자, 오염수 간담회 후폭풍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여기서 그 어린이들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저도 그 처음에 이제 방송만 봤을 때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얘기한 그 한 문장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걸 결정한 게 정말 제일 싫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조금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장 전체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2학년이 나도 분명히 생각이 있다. 방정환 선생도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 괴담 이런 것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표현이 뭐 조금 어른이 쓰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뭐 아이들의 생각 자체를 폄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 민주당 당대표나 지도부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일본 그 원전 오염수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니까요. 하지만 뭐 6살, 7살, 8살 이런 그 어린이들을 활동가라는 그 명패를 붙여놓고 국회 그 본청 그 회의실에 모아놓고 무슨 또 이 어린이들이 그 경주 월선 뭐 핵발전소 반대 발언을 하게 하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나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슨 사상투쟁, 무슨 이념투쟁 그 대회에 그 어린이들 동원하는 거하고 저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가 급하다고 해도 이런 식의 정치는 오히려 어린이들을 망치는 일이 아닌가. 원전 오염수도 문제입니다만 이거 완전히 정치 오염수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앞서 태풍이 닥친 이번 규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 133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거세게 흔들리고 우산은 힘없이 뒤집혀버립니다. 지난주 오키나와를 덮친 태풍 카눈이 이번엔 일본 규슈 지방을 휩쓸고 가면서 68만 가구, 주민 13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台風周辺かなり発達した雨雲が見られる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 가고시마에선 최대 순간 풍속이 40m를 넘어섰고 미야자키 일부 지역에선 이번 태풍 영향으로 약 일주일 동안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됐고 선박과 철도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약 2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강풍으로 물건에 맞거나 넘어지는 등 최소 9명이 다쳤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거나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도 규슈 지방에 2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7호 태풍 란까지 다가오면서 일본의 태풍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볼 사진은 경찰 특공대가 강남역에서 야간에 특별 치안 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일상이 안전할 거라 믿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경찰이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발령했습니다.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야근 중이던 저는 강남역에 경찰 특공대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가 있었는데요. 신림역과 세연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나선 겁니다. 특별 치안 활동은 일반적인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조치입니다.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할 때 보이던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가 도심에 나타나 치안 활동을 벌인 건 이례적입니다. 네, 경찰 특공대 등장에 시민들이 많이 놀랐겠는데요.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도심에 경찰 특공대가 나타났다고요. 네, 요즘 경찰이 많이 보입니다. 네, 흉기 난동 예고글이 온라인에 자주 올라오면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과 대구 야구장, 인천 록 페스티벌 현장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 특공대가 순찰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시민들은 안심이 된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흉기 난동 예고글 게시자를 검거하고 있고 법무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치안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태풍은 잠시 뒤 오전 9시쯤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태풍의 예상 경로를 보면 낮 동안 남부 내륙을 거쳐서 오후 3시쯤 청주 남동 쪽에 가까워지겠고요. 밤 9시쯤에는 수도권을 통과한 뒤에 내일 새벽 북한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에는 전국에 태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 으로 표시된 지역들에서는 시간당 20에서 50mm까지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강원 영동에는 최대 5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영남 서부 내륙과 해안으로도 300mm 이상, 전남 동부로도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요.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100에서 2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도 동반되는데요. 특히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기차가 탈선할 수 있고 큰 바위나 달리는 차도 뒤집힐 정도의 위력이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계속해서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